지금 호텔의 경우는 옛날에 호텔 다 예약 전화 직접 받았고요. 그 프론트엔드에서 하던 일들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다 전환됐잖아요. 온라인 여행사나 뭐 OTA나 오토라고도 말하고요. 그런 쪽은 서비스하는 곳은 마케팅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호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수수료가 있더라도 그게 훨씬 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훨씬 비용이 더 절감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뭐 마케팅을 한 것보다 그냥 이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예약 수수료를 넘어서서 광고까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AI가 됐을 때 청소도 해줄 거고 뭐 정보도 해줄 거고 컨시어지 서비스도 다 온라인 지금 이제 AI 기반 컨시어지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일자리인 거죠.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관광이랑 관련해서 일자리를 서비스업에만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땐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을 기획하거나 뭐 루트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회사들한테는 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기술이 있으면서 사용자 경험이 바뀌는 거거든요. 기존의 온라인 기반이라면 AI의 가장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상시 어느 시간대에 정해진 시간대 서비스를 해줬다면 원하는 정보를 근데 이제는 AI가 되면은 24시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직업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AI 일을 생각하면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못하는 거를 AI가 하면 되는 거고 어시스턴트나 이런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누굴까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실버 세대들 그들한테 좀 더 변한 사용자 환경이나 인터페이스 경험을 해주려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AI 관광에서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 관광에서 어떠한 플랫폼이 필요할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까? 이런 거를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어시스턴트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시기적절하게 지금 어느 정도 마케팅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되게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FIT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래 예약 발권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제까지 여행사에서 대행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된 거고 앞으로는 그게 AI가 전환될 거고 요즘 이제 VR 접목해서 미리 그 호텔이라든지 관광지를 알아보고 답사를 이제 직접 안 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해서 여행사는 이제 그걸 짜는 거죠. 루트를. 그러니까 전시 산업이나 회의 산업으로 오는 경우 포스트 투어를 할 때에 뭐 그런 사례들 있죠. 그런 거를 예약 뭐 발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여행지마다 그 뭐 QR 코드 갖다 놨고 QR 코드 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지역에 뭐 그 관광 코스든지 이런 걸 좀 알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스마트 태그 분야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 중에 QR코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RFID를 활용하기도 하고 NFC를 쓸 수도 있고 비콘을 쓸 수도 있고 스마트 태그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사람이 가이드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그런 거죠.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AI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전산화가 먼저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왜 호텔 F&B 팀에서도 요즘 식자재 단가 계산까지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때 되면 뭐 시켜야 되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 나와서 메뉴를 만들 때 설계할 때도 얼마 딱 나오고 그러면 셰프들이 그런 것도 다 시스템도 쓸 줄 알고 약간 실시간적으로 바로바로 뭐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실감형 관광 콘텐츠, 뭐 지능형 관광 콘텐츠. 그래서 실감형 관광 콘텐츠에서는 거기 이제 VR뿐만 아니라 테크피리언스라든지 뭐 다양한 그 디스플레이 있죠. 그런 게 다 이제 포함해서 실감형 관광 콘텐츠. 이 관광 쪽이요, 이게 되게 보안이랑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엄청 그런 보안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컨벤션 센터 같은 데를 보면은 입구에 이제 안면 인식을 해서 보안을 이런 거는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혹시 뭐 컨퍼런스 같은 거 가보시면 이제 좀 보안 쪽에서도 하죠. 여행 가서 뭐, 개인 인증 때문에 공항이라든지 국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결국 신종 파악하느라고 대기하는 시간을 더 줄여준다는 부분. 네. 그렇게 해서 시간 절약이 된다면 사실 관광할 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이제 그 왜 항상 그런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그 스마트 도시에 그 여기 우리가 뭐 R&D라든지 뭐 그 국가 사업들 있잖아요. 이번에 뭐 스마트 관광 이런데 항상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 시간 누수 절약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기술 뭐 쓰냐고요. 대표적인 제가 기술 말씀드릴게요. 공항에서 안면 저거를 기계를 통과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 왜 CIQ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CIQ 할 때 짧은 줄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대기시간 들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공항 내부에 있었을 때 네. 내부에서 이제 우리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입국하는 절차고 네. 이제 공항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관광지에 나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관광 정보를 LBS 기반으로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LBS 기반으로서 위치 기반으로 했을 때 항상 당연히 중요한 건 GPS일 거면 아닙니까? GPS와 와이파이를 활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관광 정보를 계속 내주면 시간 누수가 이제 절약되고 그만큼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의 그 시나리오. 그 교통상황 반응이 내비게이션 길 안내해주고 바로 맞춰서 식당 예약이 돼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네. 밥 먹고. 어떤 여행지든 그 식당도 중요하잖아요. 맛집 이런 거. 네. 그 스타트업 모델들 중에서 관광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호텔 예약뿐만 아니라 맛집 예약들 이런 거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 이제 빅데이터를 카카오 모빌리티 회사 거기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20대 여성이 밤 시간에 가장 많이 찍힌 곳이 제주시청이었고요. 관광으로. 그리고 50대는 가을에 한라산이 엄청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한국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근데 자, 20대의 여성이 왜 2년 전에 제주시청으로 많이 찍혔냐면 제주시청 거기 앞에 보면 벤처마루 밑에 편의점 있는데 막 야외에서 막 먹는데 무슨 편의점인데 뭐 하여튼 메카예요. 막 야외에서 부킹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창조현대역시센터 밑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원인을 왜 이렇게 20대 여성이 여기를 왜 오지? 라고 했더니 제주도에서 이제 술 마시러 갈 만한 공간들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20대는 거기를 가고 50대는 한라산에 더 많이 이동을 하더라. 중국인들은 중문을 많이 가고요. 한국인은 주로 해안가인데 동부지역 월정리라든지 아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찍힐까가 아마 월정리의 카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중국인들이 하는 여행 패턴하고 한국인들이 하는 패턴하고 다르죠. 왜? 이동수단이 다르잖아요. 한국인들은 직접 운전을 해서 뭐 하다 보니까 맛집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를 가고 그런 식의 관광 렌트카를 주로 이용하고 저도 이제 중국인들은 전세버스 타는데 관광지 있잖아요. 왜 항상 들려야 되는 여행에서 할 때. 오히려 데가 중문 관광단지잖아요. 뭐 뮤지엄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문이 많이 찍힐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가격 비교가 다 나올 수 있고요. 그것도 빅데이터 활용해서 회사들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죠. 왜 카드 내역서가 제주시 쪽에서 신제주에서 많이 찍힌 거예요. 그것도 아침 시간에. 아침에는 뭐 이거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이게 거기가 많이 찍혔을까? 술 먹는 것도 아니죠. 밥 먹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신제주 그래서 되게 막 왜 이렇지 이렇게 했더니 카드 내역이 나중에 할 때 보니까 면세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오전 시간에는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더니 그럼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여행 기획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창업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해서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기념품도 만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도 작년에 빅데이터 중에는 제주도 이렇게 꽃 이런 거 잔 있죠. 이런 거 기념품 만드는 건데 데이터를 작년에 돌려봤더니 의외로 제주도 가면은 뭐 흑돼지 뭐 이런 게 검색할 줄 알았는데 꽃이랑 관련되는 게 뭐 수국, 유채꽃, 동백꽃 엄청나게 올라가고 선호도가 트렌드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이 이런 꽃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생각보다 많구나. 그래서 뭐 제품들을 만들 때 요즘은 뭐 수국이나 동백꽃을 가지고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기념품을 만들 때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죠. 온라인 플랫폼 있죠. 플랫폼이 다 되면은 가격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 하는 회사들 대부분 다 가격 비교예요. 그래서 렌트카 되게 싸잖아요. 렌트카 가격 비교하죠. 호텔 가격 비교하죠. 관광지 다 노출돼 있죠. 바가지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런 디지털화로 되는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 그런 게 다 바가지 방지가 되거든요.
모바일 페이가 되면은 현금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더 다 공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 여행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서 더 공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개념을 일단 AI가 뭐 여행 스케줄링 해주는 것 내지는 개인 맞춤형 관광 또는 혼자서도 여행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이런 정도를 이제 AI 관광의 개념이라고 일단 적어봤고요. 빅데이터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중간에 AI가 맞춤 코스 추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80만 개의 후기나 340만 개의 일정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사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뭐 NHN 대표하고 카카오 출신 창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빅데이터나 그런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정보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허들을 뚫고 트리플 같은 앱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니어들은 그런 정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젊은 층들은 빨리빨리 뭐 어떤 거를 추천이든 뭐 리뷰든 이런 것들의 정보의 습득력이 빠르셔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비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빠르신데 이런 시니어들 쪽에서는 그런 사실 디지털 사이니지나 키오스크나 앱도 마찬가지고 그 시니어를 위해서 만든 것들은 거의 없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시니어를 배려하지 않는 디지털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AI 뭐 관광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알려주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니지 있죠. 호텔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보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이거 전환이 돼도 어른들한테 확실히 좀 어렵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어른들은 두려워하죠. 그런 것들을. 기기 만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쉽게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하더라도 접근성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죠. 관광은 이렇게 약간 교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야 이 관광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는 그럼 뭐가 이제 뭐 바가지다, 뭐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관광지에선 진짜 중요한 게 고객이랑 여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그쪽 서비스 분야 쪽으로도 따로 가르치고 그렇게 인력 양성도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기술이 이게 아무리 있어도 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해요. 뭐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직접 관광 정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또 해야 될 일도 관광 쪽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시간 맞춤형 체험, 자동화 이런 빅데이터 좀 적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연결이 된 효율적 자동화. 이제 가치는 일단 시간 전략이 된다 아까 말씀 주셨죠. 시간 전략 그리고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즐거움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고 뭐 접근성이 영위한다 이런 정도의 가치를 적어봤어요. 방향성은 아까 뭐 데이터 분석 말씀 주셔서 그쪽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적의 여행,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도 말씀 주셨는데 최적의 여행 비용,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분,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관광 서비스. 예를 들면 사용자 친화적인 결국 음성이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형태를 통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관광이 바로 AI 관광.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딱 시니어가 아니라 이렇게 다 전반적인 포함을 하면 디지털 취약자 뭐 이래야 되나? 왜냐면 장애인들도 있고 뭐 여러 유형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소외적인 부분들 있죠. 이런 것만을 위해서 이게 또 이제 결국은 사업 모델 되기도 하거든요. 저런 쪽으로만.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더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맞춤형 사용자 체감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일상 공간의 관광지화 이런 것도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마이크로 틈새, 마이크로 리치 마케팅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보면은
뭐 골목을 갖다가 관광지 한다든지 또는 뭐 마을을 한다든지 시장 등 일상 공간의 관광지화를 얼마든지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로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오버티어리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24시간 할 수 있는 일 부분에서 AI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캉스라고 해서 키즈,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도심에서의 어린이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히캉스나 등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에서 큰 거보다는 좀 약간 세분화된 측면에서의 이런 상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AI도 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정이나 부분적인 플랫폼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크게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버투어리즘은 마을이나 골목 같은 데에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현지인이 사는 모습을 보러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렸을 때, 그러니까 오버됐을 때요. 너무 많이 몰렸을 때 관광지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나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오버투어리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을 때의 문제점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거론되는 사례가 북촌 아닙니까? 북촌이 마을에서 이제 뭐 그런 문제들, 소음 문제라든지 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세분화된 테마 관광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해봤더니 일베의 장소들이 찍힌다는 거죠. 제주시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데이터를 봤더니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SIT라고, 이게 이제 약간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틀린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키즈면 키즈, 뭐 치약자면 치약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적을 정해져서, 아니면 예술 쪽이면 예술, 도시재생만 보러 다니거나 뭐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있잖아요. 하는 그런 관광들, 뭐 헬스케어, 헬스투어, 그다음에 웰니스 관광,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것도 빅데이터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또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죠. 비대면 관광을 하는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 안 가는 것도 비대면일 수 있는데 이제 그 가이드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현지에 사람과 맞부딪히지 않으면서 현지 관광을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광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그 미드 테크놀로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호텔 체크인뿐만 아니라 우리 왜 출입 등록 있잖아요. 출입 뭐 이제 우리가 뭐 컨퍼런스를 간다든지 뭐 할 때 이제 출입증 받고 이럴 때도 그런 부분은 이제는 이제 사람보다는 키오스크나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기존의 여행사가 가지고 있던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오히려 팟캐스트나 또는 오디오북 뭐 또는 이런 그 여행 컨텐츠 지식 경험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스트리밍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광에 있어서 영상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 산업에 있어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화면 공유, 그 화상회 이쪽 우리처럼 화면 분할해가지고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계 스트리밍 들어가요. 스트리밍으로 해서 그 안에 내부 상황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주변 관광지를 보여준다든지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 대한 그런 거 스트리밍 보여주고, 그 다음에 360 VR 캠 이용해서 또 주변의 관광지 같은 걸 사전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뭐 물건 같은 거를 포럼 같은 데서 이제 저거를 바이어가 B2B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상담을 해야 될 때 뭐 메신저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챗봇을 이용하는 부분들, 왜 그 문의하는 거 있죠. 사람보다는 챗봇으로 하고, 그러려면 이거에 다 기본적인 거는 인공지능이 있어야겠죠. 또 인공지능 기반에서 오디오 가이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통역도 되는 걸로요. 사운드를 들었을 때 텍스트로 바뀌어가지고 통역이 되도록 하는 것도 인공지능에서 부분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관리를 해야 돼요. 전산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 EMS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팅이 이게 클라우드 기본이어야 되거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자, 이게 이제 웹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 통합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컨벤션 센터에 그렇게 만드는 걸로. 방향성 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통합, 서비스 통합이라는 부분에서의 또 이제 사용자 연결 그리고 사용자 연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뭐 또 이제 어시스턴트 자동화, 커뮤니케이션 면에서의 어떤 사용자 연결, 상담형 또는 대화형. 그리고 또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어시스턴트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24시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패스 할 때 관광 정보 나오고 결제도 같이 되고 이게 페이먼트에 약간 포함된 부분이어서 이거를 이제 장악하려고 엄청 많이 그러죠. 이전엔 PC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패스도 뭐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오토 커머스, 온라인, 오프라인 커머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미디어 커머스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와가지고 뭐 소비를 한다든지 여행 콘텐츠 같은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비즈니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영상에서 이미지 기반으로 또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핀터레스트도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미지에서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관광 사진이나 이제 이미지랑 영상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